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한미사이언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모습, 현재에 흘러왔던 그러한 그림, 어떤 식으로 흘러왔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찍고 가는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영상 남겨드렸던 내용을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격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설정했던 그 가격대 그대로고요. 자, 잠시만요. 여기 위치를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꼬리가 좀 중요해 보이더라. 그러니까 단기적 대응으로 봤을 때는 이제 30분 봉, 5분 봉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봤을 때는 여기가 중요하더라. 근데 자, 제가 이제 그 영상에 올라간 게 그 꼬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5분 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봉입니다. 이 30분 봉에 대한 부분을 지금 57,000원에서 58,000원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때예요, 이때. 이게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대 음봉, 이렇게 빠졌을 때 제가 분석을 하고, 여기는 없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다음 캔들에서는 윗꼬리가 생길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 자, 여기 갭 상승이죠. 갭 상승 후에 빠진 거예요. 확인되시나요? 자, 갭 상승한 다음에 쭉 빠지고 다시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갭 상승을 하고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윗골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올라갔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죠? 네, 윗꼬리가 다음에 생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확인시켜 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이 자리를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찍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30분 봉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30분 봉에서 이 라인 때 5,700원과 5,800원에 대한 부분은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자리를 지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윗골이죠. 네, 여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말씀 더 드릴 게 뭐였죠? 이 67,000원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방향성을 그러니까 상승을 먼저 한다, 하락을 먼저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알면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이걸 알 수는 없지만 어디를 찍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라인, 그리고 윗골이 생기는 것, 또 67,000원에 대한 저항, 그리고 빠져있는 모습.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과 시간에 보겠습니다. 시간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체를 보면 외인,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아직까진 여기에 대한 상승이 부족하다. 그쵸?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얘네의 주체, 자, 외인과 프로그램의 주체를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 개인들한테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저항이 생기고 자, 장대 음봉과 긴 윗꼬리 그리고 저항 이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상승하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돌파가 나와서 안착한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확인을 만약에 상승 쪽으로 한 다음에 대응을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홀딩하면 돼요. 대응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 차이일 뿐이죠. 근데 하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손절 라인이라든지 매도 라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기준을 잡아야 된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상당히 좀 자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저항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항이 생겼던 부분이고 그 다음 시간에 좀 빠진 부분이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에서 하락할 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죠? 5일선 기준, 5일선 이탈 기준 기술적 반등, 21선 이탈 기술적 반등.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 20선은 어디? 한참 밑에 있어요. 그럼 20선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20선 밑에를 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등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빠져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빠졌다 올라와도 의미가 없죠. 왜? 손실이나 본전. 이게 반등이 강해서 쭉 올라간다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좋은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확실하진 않지만 그 정확한 타점을 잡는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 들었다라고 해서 여기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종목만 며칠 내내 보고 있으면 가능하죠. 잡죠. 근데 이 종목만 제가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다른 이때 움직일 때 더 좋은 종목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종목만 보면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만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응이 가능하죠. 대응이.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빠지는 부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 기준을 잡으실 수 있는 어느 라인대가 있다라고 하면 장중에 그러니까 계좌에 지금 이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있어서 보실 때 자, 빠진다, 올라간다 할 때 빠질 때 얼마 이상 빠지면 그러니까 얼마 밑으로 빠지면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쵸?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빠져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게 74,000원 최고가를 다시 들어 올릴 수 있다. 이 최고가죠. 최근에 고가를 뚫을 것 같다. 이렇게 자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오히려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물타기를 한번 할 수 있겠죠. 추가 매수. 또는 그거는 잘 모르겠다. 사실 저도 모릅니다. 이게 돌파가 나올지 이걸 뭐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이건 모른다. 바로 돌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눌렸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걸 모르겠다. 확실성이 없다. 불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죠. 손절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얼마 이상 본다라고 하면 눌렸을 때에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 근데 나는 이건 모르겠다. 애매하다. 라고 하면 밀렸을 때는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는 신규 진입을 하겠다. 아,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자리 매수 손절.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려운 건 뭐냐? 기준을 잡는 게 어렵죠. 기준을 잡아놓고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손절, 매수, 매도 자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모르시니까 어렵죠. 근데 몰라도 하셔야 돼요. 기준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은 잘 지켜주고 있다. 잘 지켜주고 있지만 자, 제 예상으로는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15에서 20%는 바로 빠진다.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어느 정도 머리에 그려 놓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빠진다가 아니라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가 얘기한 것처럼 빠질 수도 있지만 안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야죠.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계획해 놓은 게 있고 그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이제 분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분과 매도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기준대로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67,000원. 자, 제가 67,000원에 대한 부분을 설정해 드렸는데 돌파가 나온 적은 있지만 안착은 한 적이 없다. 그쵸? 그래서 목요일장에서도 보시면 자, 정확하게 지금 67,000원 찍고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중요한 자리가 맞다라고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거래량도 있고 양봉 꼬리를 달고 빠졌기 때문에 이 자리만 안착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매매를 할 때 일단은 그냥 손절과 하락한다라는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대응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방 쪽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가지고서는 너무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방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하고 상방은 어떻게 67,000원 이상 돌파하고 안착하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 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